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6월 24일 오전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가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12시 15분,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1,000달러를 다시금 탈환을 하며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대비 소폭 올라주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3.63% 상승한 21,14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전날 대비 6.62% 상승을 했습니다. 1,157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는 다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날 대비 11.98% 상승하며 0.36달러, 시가총액 6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에이다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5.68% 상승 0.49달러를 나타내었지만 시가총액은 8위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4.9%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에 따라 선물 투자자 분들의 포지션도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66.09%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57.79%의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리플 XRP 경우 또한 61.05%의 롱 포지션을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대비 상승을 하였지만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일까요? 수익 상태의 이더리움 주소수가 근 19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전에는 23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해서 이제 19개월 내 최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더리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 또한 거의 최저치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또한 보유량이 6월 14일 이후 18,251BTC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작년 6월 14일 이후가 아니죠. 이제 10일 전인 6월 14일 이후에 18,251BTC가 감소를 했다. 이 말인 즉슨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자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는 이러한 소식도 나왔었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미 증시에 상장된 채굴 업체들이 보유한 채굴한 비트코인을 모두 다 팔았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참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우려에 이제 덩달아 오히려 금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이런 투자자분들도 꽤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에 하나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을 투자하는 요인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5위를 차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어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과 비교를 했을 때 수익률적인 측면 비트코인이 압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의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 상승분보다는 비트코인 상승분보다는 훨씬 못 미치죠.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이 밖에 주요 동기에는 이제 금을 투자하는 주요 동기에는 주식시장의 문제, 지정학적 요인,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단 금을 선택하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팍소스 측의 경우는 예측 불가한 지정학적, 보건학적, 경제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가운데 금 투자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설문조사의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ETF와 실물 금바 그리고 금화, 토큰화 등 이제 금과 같은 형태로 금을 구매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성인 청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좀 슬슬 올라주어서 이제 금이 짱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들, 설문조사들 계속해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의 메이어 멀티플 온체인 데이터의 경우는 바닥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이어 배수가 이제 1을 밑돌면은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2.4를 상회할 경우는 시장이 과열되었다. 너도 나도 다 매수를 하려고 이제 포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배수가 0.5, 즉 낮을수록 장기적인 매수 효과, 지금 바닥이다, 저점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메이어 멀티플이 0.5를 기록했다는 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일 단순 이동평균보다 50%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뭐 이번에는 거시 경제 상황,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이, 매도 압력이 이제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메이어 멀티플은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가 현재 과매도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다. 암호화폐를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앤서니 스카라무치 CEO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라고 진단을 하였는데, 이제 목요일 토론토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 즉 어제이죠.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갑 활동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암호화폐는 현재 과매도 구간이다. 테라 붕괴, 스리에로 캐피탈, 대규모 청산 등과 관련 이지머니, 즉 자금 조달이 쉬운 상태가 발생하는 거시 상황에서 암호화폐 같은 신생 산업 내 젊은 참여자들이 과도하고 지나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금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메이어 멀티플 지수와 동일하게 저점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이죠. S&P의 경우는 이 테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분석가들의 경우는 테라 붕괴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기능 중 하나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체계적인 기능을 맡을 수가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산업 역시 전통적인 금융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 등 외부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하는 것이 매 영상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확실하게 좀 정해진다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 기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랜만에 이제 러시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이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재 속의 글로벌 결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 안에 러시아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과된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결제를 위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금이 러시아 수출, 수익,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나 금이 스테이블 코인의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금으로 금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세계 금 가격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러시아 국내 결제용이 아닌 수출입 거래에만 사용될 것이고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제재 우회를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란의 사례는 암호화폐가 특정 상황에서 미국 달러의 대안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제 러시아에서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작년이 아니죠.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들 규제로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임에도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럼에도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참 아쉽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렇게 길게도 아닌 한 3년 정도 뒤면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완벽하게 좀 정해진 이후에 지금의 시장 규모 파이가 이제 훨씬 더 확장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필연적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대학교에서 비트코인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신시내티 대학교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교육 과정을 추가했다. 이렇게 핀볼드가 전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현재 글로벌 경제, 매크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인플레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미 연준이 잡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 하나로 이제 축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과소평가했었다. 이제 소프트 랜딩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랜딩은 이제 연착륙,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급락을 막으면서 점점 경제에 큰 위기를 끼치지 않고 연착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참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호만 연준 이사의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7월 금리 75bp 인상 다시 한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이후에 50bp 인상이 좀 적절해 보인다. 일단 세게 한번 때려버리고 그 이후에 살살 좀 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7월 16일이죠. 7월 16일 6월에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꺾이냐 아니면은 더욱더 좀 심화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좀 단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체감 인플레이션은 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이렇게 뭐 마트를 간다거나 뭐 기름을 든다거나 기타 다른 거를 재화 같은 걸 샀을 때 좀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가오는 7월 16일 날 공개될 CPI 지수는 제발 그러지 않아 주기를 한번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 계속해서 400일이 넘게 이제 500일 거의 다 가까이 됐는데 이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에 관해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리플 CEO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 SEC 규정상 모순이 존재한다. 리플은 고소하고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승인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뭔가 이제 약간 울분에 섞인 목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빵형이 23일 캐나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플과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SEC가 등록된 브로커가 아닌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승인했다. SEC의 오른손은 왼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어서 SEC는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미국 내 혁신을 저해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간 SEC가 보여준 모습들, 리플사와 XRP, 미등록 증권 소송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100%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리플 CEO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전혀 오버하지도 뭐 덜어내지도 않은 그냥 사실 팩트만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코인들보다 XRP에 투자한 리플 투자자 분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매 영상 말씀드리듯이 이 소송 또한 말 그대로 XRP가 뭐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 또 다른 무언가냐라고 정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려는 이 시기 한 이번 연도 안에는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래저래 답답한 시간들 속에 이 소송이라도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연도 안에 2022년도 안에는 좀 마무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암호감은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하네요. 네, 이제 11포인트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오늘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 이제 어제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 엊그제도 4일 전에, 5일 전에, 2주, 3주, 4주 전에도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등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언제쯤 조금 괜찮아질지 답답함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을 해주어서 물론 이제 그간 하락을 했던 하락분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미미한 수치이죠. 이제 못해도 하락분과 생각을 했을 때는 28K까지 28,000달러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이제 조금 회복을 하는구나 라는 이런 심리가 생길 텐데 계속해서 4만 달러부터 거의 17,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7,000달러에서 한 20% 정도 오른 건가요? 네, 한 그 정도 20%, 30% 오르면서 21,000달러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인데 과연 지금의 시기에 이제 코인을 다 팔고 떠나버리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일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매월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이제 더욱더 미래에 이득이 될지는 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후자를 선택하면서 가격이 뭐 떨어져도 상승을 해도 그 가격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매월 여유 자금으로 이제 많은 금액이 아니라 이제 여유 자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가 된다. 2018년 때 2019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